제가 치료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왜 아픈 데 주사 안 넣고 거기다 주사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발바닥 중에서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사를 맞더라도 아픈 발 뒤꿈치에 맞으면 안 되고요, 부분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원장님, 네, 또 새로운 의뢰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의뢰를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발바닥 통증이 심한데요. 뒤꿈치 쪽이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심한데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처음 디딜 때면 통증으로 제대로 서기 힘들 정도입니다. 차차 풀리기는 하지만 걸을 때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집니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던데 원인과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은 족저근막염이네요. 발바닥 통증이죠. 통증의 위치와 성격을 알면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원인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발 뒤꿈치 쪽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 하세요. 자, 이것도 동작에 의한 염증성 통증이에요. 아침에 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처음 댈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해요. 이게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족저근막의 패턴이라기보다는 염증성 통증의 특징인 거죠. 뭐냐면 우리가 밤에 자다 보면 근육들이 굳어 있기 때문에 동작을 개시할 때 그 근육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더 자극을 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심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다른 근육 통증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는 경우예요.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발바닥 중에서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통증에는 반드시 범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범인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인을 추적하는 통증 탐정 통닥진료실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통증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우리 근육들이 뼈에 부착하는 자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세세하게 붙어 있어요. 아픈 근육은 뭉치고 짧아지죠. 오늘의 범인인 근육이 아파서 뭉치면서 단축되면서 발뼈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프시다고 할 때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근육이 붙는지를 찾으면 돼요. 자, 지금 짚으시는 발바닥 뒤쪽은 여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빨간색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3개의 근육이 거층에 붙는데요. 지금 사연에는 뒤쪽이라고만 써 있고 정확히 어딘지는 안 써 있어요. 오늘은 일단 그 뒤쪽에 붙는 그 근육들을 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많이 아픈 중요한 근육이에요. 족저근막염의 되게 급소 같은 근육인데 엄지를 벌려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내측 아치를 유지시켜주면서 엄지를 벌려주는 근육이고요. 이 근육이 오늘의 범인이에요. 이 근육에 문제가 왔고 아파서 뭉치면서 단축된 거예요. 단축된 근육이 걸을 때마다 발바닥 뒤쪽의 부착부를 과하게 자극해서 염증이 형성되고 나면 통증이 오는 거죠. 그게 족저근막염의 실체예요. 발바닥 근육들이 뼈를 자극하는 게 족저근막염인 거죠. 다른 부위가 아플 때는 다른 근육이 자극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그 근육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발 뒤꿈치에서 약간 안쪽 위주로 아플 때는 이 엄지를 벌려주는 근육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가운데가 아프실 경우는 발가락을 굽혀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 외측으로 아플 때는 새끼 발가락을 벌려주는 이 근육을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그냥 아픈데 적당히 충격파를 한다든지 약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좋아지거나 회복될 수도 있지만 만성이 됐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근육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사를 맞더라도 아픈 발 뒤꿈치에 맞으면 안 되고요. 요 아픈 근육의 중심, 뭉쳐있는 부분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제가 치료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왜 아픈 데 주사 안 넣고 거기다 주사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프게 하는 원인 부분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스테로이드 한 방울도 없이 치료합니다. 원장님, 근데 요즘 아치스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근데 도움이 되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육을 쓰면 아픈 거잖아요. 그 근육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근육이 쉬지 못해서 자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치 같은 걸 해서 그걸 구조적으로 좀 잡아주고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좀 완화시켜주면 도움이 될 수 있죠. EMS 마사지 기기들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으로 낫지는 않을 거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통증 임계점 넘어버리면 사실 그런 치료만으로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회복될 거면 사실 그거 안 하고
충분히 잘 쉬어도 나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되고 시원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해결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홈케어 루틴 이런 게 있나요? 마사지 볼이에요. 마사지 볼. 요거는 이제 국소적인 포인트를 누를 때 되게 좋죠. 요거를 밟으면 돼요. 볼을 바닥에 놓고 아픈 쪽 발을 밟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픈 쪽을 자극하면 안 되고요. 가운데 쪽부터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 대고 지그시 체중을 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굴려서 이렇게 뒤쪽으로 천천히 가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프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게 빡빡빡 문질러주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조금만 체중을 얹어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10초, 15초 해주고 쉬었다가 또 찾아주고. 아픈 데를 마사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염증을 그냥 자극하는 거고, 우리는 원인 부분을 찾는 거니까 원인 부분이 되는 근육의 중심 부분, 발바닥 중심에서 뒤로 오시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집에서 마사지를 해도 안 나으면 발바닥은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모든 치료는 사실 똑같아요. 주사로 잡아줘야 됩니다. 주사 자체가 딴 데보다는 아프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충격파 치료도 많이 해요. 근데 아픈 데다 하는 충격파가 아니라 근육이 뭉쳐있는 부분에 하는 충격파죠. 이게 되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뒤꿈치가 아프다고 뒤꿈치에서 충격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뭉쳐있는 근육의 중심 부분, 이것도 충격파로 찾을 수가 있어요. 능숙한 선생님들이 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격파로 풀어줘도 효과가 있어요. 그럼 체외 충격파도 아프지 않나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통증 치료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사실 묵힐수록 치료 횟수가 길어지고 치료가 힘들어져요. 몸이 그 아픔에 적응해 버리기 전에 빨리 좋은 상태로 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족저근막염 중에 발 뒤꿈치 쪽 통증의 범인을 찾아봤습니다. 범인은 엄지벌림근, 발가락 굽힘근들, 이 발바닥 근육들이었고요. 마사지 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집에서 관리를 해보시고 그래도 낫지 않으시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장기화되기 전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프신 부위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범인 검거 완료!